자, 이번 시간에 이제 도시, 군, 관리객 중에서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등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토지에는요,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자신은 토지에 존재하는 용도 지역을 확인하고요. 거기에서 제시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전에 적합했을 때 소위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또 지자체 입장에서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전, 이미 용도 지역을 통해서 도출됐던 이 규제를 바꿔줄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구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개념인데, 용도지구는 기본적으로 관리객의 일종이니까 기본적으로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고시 등이 있게 되면요, 이에 따라서 건폐율 등의 규제가 도출되게 될 것이고요.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지구에 따른 규제가 충돌을 하게 되면 용도지구를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용도구역도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용도구역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에 따라 건폐율 등의 규제가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구역이 충돌하면 구역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체계가 용도지역은 무조건 있는 거지만은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 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등의 숫자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바로 나오니까. 그러나 용도지구나 구역은요, 이 숫자가 직접 우리 시험 범주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막 자꾸 나오면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당연히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도출된다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진 않는데 상대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역시 공부하는 방법은 중요한 포인트 몇 개만 외워서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구 의의부터 가볼까요? 자, 용도지구란, 자, 길면 주어서 끊어가는 거야. 용도지구란 도시, 군, 관리객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얘기 다 끝났습니다. 야,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은 도시군 관리객 입안 결정 과정, 즉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고, 열람, 지방의 의견 등을 거쳐서 입안하고 협의심을 통해서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항상 뭐가 있다?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이런 표현은 이거보다 큰 포인트 안 되고요, 변화를 준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에서도 우리가 딱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전, 그리고 높이 제한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본 논의의 전제. 해서 용도지구 지정하는 과정, 기본적으로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예, 기초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고, 열람, 지방의회 의견 정책을 거쳐서 입안하고 협의심을 통해서 결정 고시의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도지구는 지정됩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용도지역도 기본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는데, 절차상의 특례라고 해서 중요한 포인트,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은 입안 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온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용도지구는 뭐 예외 없습니다. 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용도지구의 종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재 92, 93, 94페이지에 걸쳐서 총 10개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류 고도지구라고 해서, 자, 높이 규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용도지구를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 나오고요, 간접적으로 청수제한, 좀 높이 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고도지구는 바로 높이만을 따로이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개념이고요. 경관지구, 경관보호입니다. 미관지구, 미관유지입니다. 보존지구, 보호와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는요, 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는 개발,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그 다음에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 방제지구는 재해 등의 예방,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문제, 일단 앞에 고, 경, 미, 고시, 취, 개 이렇게
7개는 2개 이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교재 대비 94페이지인가요? 특방방, 특정 용도 제한, 방화 방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이죠. 토지가 있으면 이미 그 토지는 뭐가 존재한다? 용도지역.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3대 규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용도만을 따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 용도 제한적을 화재 위험 예방 방제에 맡겨서 방화 방제 이렇게 나오는데 방화 방제도 그래요. 우리 법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죠. 분명히 얘도 건폐율과 용적률 혹은 용도 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것도 미리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특정 용도 제한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우리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동시에 규제가 떴던 것에 비해서 이 특정 용도 제한적은 용도만을 규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즉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종류 총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세분화된 것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고도지구는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 여러분 교재는 92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키워드만 잡습니다. 자, 최고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최고 고도지구를, 이에 비해서 최저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최저 고도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죠. 두 개가 정반대해서 최고 고도지구는 건물을 너무 높게 짓지 마시오 이런 취지고요. 최저 고도지구는 건축물을 너무 낮게 짓지 마시오 라고 해서 두 개가 정반대입니다. 지금 세분단의 7개 중에서 이 고도지구만 정반대게 되면 좀 특이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럼 경관지구 자수시 머리글 떼다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요소는 경관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분명히 건폐율 혹은 용적률, 용도제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러면 시험 범주에 안 다뤄져요. 그래서 일단은 경관지구는 자수시 경관보 딱 이렇게만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불안한가요? 예, 그래도 이렇게 가시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미관지구요, 중, 역, 일 해서 3가지입니다. 중심지, 역서문은 일반에서. 자, 출제하는 게 이제 용도지구 파트에서 하면 종류나 목적을 물어보는 게 포인트인데, 일단 종류, 중, 역, 일. 그 다음에 미관지구는 미관의 유지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자세한 내용 공부하지 않지만 바로 아마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용도제한 이런 규제가만 나올 텐데 시험 범주가 아니니까 논할 건 없고 미관지구, 중역일, 미관의 유지 이렇게 가야겠고요. 보존지구, 역, 중, 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해서 자, 머리를 뜯어서 종류 외워두시고 키워드는 보존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바로 비교를 하는 게 이런 거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잘 모르겠어요? 보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보존지구의 일종이니까. 바로 비교할게.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보실까요? 표현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미관의 유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역사문화 미관 지구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 보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역사 문환경 보존지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여러 번 읽으실수록 이게 혼란에 빠지고 시험장 가서는 거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미관지구, 미관 유지, 보존지구, 보호와 보존 이렇게 끊어서 가는지, 특히 보존이란 말은 반드시 보존지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 4개가 있네요. 학교 공용, 학만 공항에서 4가지가 있게 되는데, 자, 4가지 이것도 치고요. 중요한 키워드 보호라는 것이 주된 키워드입니다. 물론 학만시설보호지구는 보호라는 말은 없지만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개념상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존지구는 보호와 보존이란 말이 키워드고 시설보호지구는 보호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게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 효율화 요 표현을 가지고 지난번 17회 시험에서 틀리게 역성했었죠. 뭐라고 나왔냐면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자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이렇게 출제했단 말이죠. 사실 뭐 공용시설이나 중요시설물이나 그 말이죠. 사실은 그거 구분 못합니다. 시험장에 특히나 기억 안 나요. 포인트는 뭐냐면 보존지구는 어떤 표현? 보존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공용시설 보호지구 같은 시설 보호지구는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취락지구, 요즘에 한참 자주 구성하고 있죠.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라고 해서 자